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243페이지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이어서 봅니다. 문 뒤에 닫으시고요. 정병현님, 예? 정병현, 예. 정혜선, 예. 그 굉장히 빠름인데, 예. 제가 그 아까 첫 시간에 그 카페 소개해드렸더니 벌써 스마트폰으로 벌써 보니까 회원가입을 했어요, 벌써. 예.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합격으로 인도할 거고요. 자, 나머지 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벌써 빨리, 이렇게, 하는 사람도 빨리 하잖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카페에 우리가 긴 수험 생활 동안 여러분들 우리 지금 만추의 계절 늦가을인데, 우리가 한 겨울이 오겠죠, 추운 겨울이. 얼음장 같은 겨울을 묵묵히 여러분들이 견뎌내시고, 새봄이 오고, 다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또 견뎌내고 그 다음에 다시 가을을 우리가 맞을 때 시험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계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긴 수험 생활 동안이요. 이게 뭐 한두 달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게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긴 수험 생활 동안 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들 또 주변에 많은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만 일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아까 버텨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과목 공부하면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소한 일상의 소식들 여러분들 카페에서 저랑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여러분께 힘내시라고 용기도 드릴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용기도 얻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학교의 선배들이 또 여러분께 조언도 많이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글들 소소한 일상을 전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주 그 카페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카페를. 근데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언을 좀 이렇게 개인적인 학습에 관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없을 때 같은 때는 뭐 나중에도 그렇고 지금은 뭘 모르니까 질문도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 카페에 뭐 질문도 하시고 개인적인 세금 관련한 질문도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부동산 세금은 저한테 또 거기에 또 질문하는 코너가 있어요. 질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법률 문제 같은 것은 제 카페 또 자문 변호사가 있어요. 제 친구 변호사가 또 그 민사든 형사든 어떤 법률 자문을 해드립니다. 거기서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위해서 거기 열쇠 표시가 있는데 그거 딱 클릭하면은, 그거는 저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법률 문제도 여러분들 상담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용하시고. 그 인생 상담 있잖아요. 뭐 외롭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시간이 없어 내가 힘들고 아주 그냥 힘들고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그 일정 자체가 뭐 힘들고 저희는 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뭐 내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도 힘들고 일상 자체가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내가 신경 써줄 여력은 안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인생 고민은 알아서 상담하시고 알아서 딴 데서 해결하고 하여튼 또 그 시험에 관한 거 세법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도 공부하시면서 이 과목이 좀 나는 힘들고 공부하기가 좀 여러 가지 뭐 그런 공부에 관한 어떤 그런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한테 상담하시면 제가 이렇게 객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기탄 없이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보시면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05번 나와 있죠? 여기 어떤 건지 설명을 또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이에요.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산출세액. 자, 이것도 시험에서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뜻을 아시면 돼요.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과표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과표? 네, 과세 표준, 과표라는 거.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자,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세금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등을 얘기합니다. 가액이나 금액, 또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면적, 또 한 건, 두 건, 건수 등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건수 등을 얘기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합니다.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거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자, 세율을 그냥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 구하게 되는데 이럴 때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따를 종자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가세. 또 과세 표준이 양으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양세로 나눠지고요. 종가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부동산 세금들은, 대부분 부동산 조세 세금들은 다 종가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취득세는 자, 취득한 가격 이 1억 원이다. 취득한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세액을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요. 재산세나 종부세,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요. 소득세, 자,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가액과 금액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근데 종량세예요. 등록면허세 있죠? 등록면허세는 원칙 종가세예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인데 등록면허세의 일부가 종량세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말소등기나 변경등기요. 이런 게 어떤 건지는 민법과 공시법에서 다 배우게 돼요. 무슨 말소등기나 변경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그 말소하는 건당, 만약에 저당권 말소등기를 한다, 말소하는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곱해서 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말소등기, 변경등기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율이라는 것은 꼭 백분율, 비율로만 몇 프로 이렇게 비율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액으로도 표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이렇게 가액과 금액이 과세 표준인 세금을 금방 종가세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흔히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된다. 근데 이렇게 양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표시될 때 우리가 종양세라고 하는데 종양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정률세율 적용되고 종양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교재를 볼게요. 자, 보시면 243페이지 줄 긋지 말고 그냥 보셔도 돼요.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합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를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다 세금 계산 이렇게 하는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죠.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률세.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라고 하고 이럴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적용되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가로 1번 종가세의 종가세는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격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세목 나와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은 다 뭐라고요? 종가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넘기서 보시면 종량세가 나옵니다. 의 종량세란 과세 물건을 화폐 2회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목, 등록면허세 일부 밑줄입니다.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이런 것들이 종양세가 적용됩니다. 건당 6,000원 이런 식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금들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를 해서 독립세와 부가세 이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조세를 또 분류하는데 조세 독립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독립성에 따라서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독립세라는 게 있고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라는 게 있고 독자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세금인데 독자적인 대상에 대해서 과세권자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독립세인데 부가세란 말이 있어요. 독립한 이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인데요.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요. 부가가치세를 실생활에서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흔히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야 부가세 얼마나 신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근데 실생활에서는 좀 줄여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 하는데
시험 공부할 동안에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지 부가세라고 줄여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독립환생의 부가에서 받는 부가세와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 부가세 발음과 실처럼 부가에서 받습니다. 얘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항상 이 독립환세금 받을 때 이 납세무자가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독립세 세금이 계산되지만 항상 부가세는 또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얘만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없고요. 그럴 때 자, 부가세는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습니다. 교육세, 자, 얘 부가세인데요. 아까 목적세에서 교농 찌찌할 때 나왔었죠? 근데 이 교육세가 본세로 하는 세목이 대부분 우리 부동산과 관계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계없기 때문에 교육세는 몰라도 되고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농어촌 특별세. 아까 자, 교농, 농어촌 특별세, 목적세에서 나왔었죠? 농어촌 특별세, 이 줄여서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는 얘는 또 목적세이기도 하지만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어떤 세금 받을 때 부가세 받아요. 또 지방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세 세목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그렇습니다. 얘 아까 찌찌, 목적세에서 나왔는데 얘 또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는요,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를 독립세, 본세라고 해서 이 취득세를 낼 때 얘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는 법에서요, 정해진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하고요,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법에서 정해진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요. 얼마를 농특세를 내고 지방교육세를 내는지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면허세 낼 때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등록면허세 낼 때. 근데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깎아준 세금이 있다, 깎아준 게 있다. 그러면 감면받았을 때는 또 예외적으로 농특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았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또 감면받은 세액에 또 일정한 세율로 해서 농특세도 또 부과가 돼요. 자, 이걸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재산세 납세무자는 지방교육세가 또 부과돼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이 지방교육세에 또 역시 부가세로서 함께 냅니다.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를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얼마 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게 부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를 또 부가세로서 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가세목, 본세목과 이 부가세목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금 낼 때 부가세가 어떤 거냐, 이건 반드시 우리가 시험에서 중요하고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기억하기 좋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립니다. 나중에. 뭐 이건 재산세 같은 것은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오늘은 시간 쓸 필요가 없어요. 말뜻만 알면 돼요, 오늘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적으로 부가세목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았을 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부가세목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없고요. 예전에는 자, 소득세,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라든가 또 종합소득세, 즉 여러분들 그 근로소득세 같은 거 낼 때 그 소득세액의 10%로 주민세 냈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이제 지방소득세로 바뀌어서 이제 지방소득세를 냈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이제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돼서 이렇게 냈었어요. 그런데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최근에 이것이 이제 뭐로 전환되냐면 독립세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부가세에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지방소득세다. 이렇게 부가세로 지방소득세를 얘기하는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틀리고 얘는 독립세입니다. 그런데 독립세인데 여전히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져 가지고요. 여전히 우리가 소득세를 낼 때, 법인세를 낼 때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건 이런 거예요. 그냥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 계산되잖아요.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여러분들 소득세 계산되면 그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정도의 세율로 해가지고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여전히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세법에서 그 소득을 계산해야지만 거기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함께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낼 때. 그렇지만 공부하는 수험생은 구별해야 돼. 독립세로서 신고 납부하는 거지, 함께 내는 거지, 부가세로서는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이제 부가세가 아니라 보다 독립세다, 독립세. 독립세입니다. 부가세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 부동산 관련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취득세 같으면 자,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농특세고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뭐만 부가세로 부과돼? 지방교육세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은 달라요. 근데 뒤바꿔내요. 재산세 부가세로는 농어촌 특별세 뭐 몇 프로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본세목과 부가세 짝을 다 정확히 알으셔야 되는데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말뜻만 이해하면 돼요. 부가세라는 게 뭐냐? 독립한 어떤 세금 받을 때 부가에서 받는 세금이라는 거. 그 부가세 종류 오늘 또 말뜻 익히고 종류 알고 갑니다. 국세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서는 부가세 어떤 거? 지방교육세.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목적세에도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또 기억하면 돼요. 목적세에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조세 총론 공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줄여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위집자식이냐 이걸 떠올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 같으면 지금도 뭐 시골 같은 데는 어떤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의 입구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 꼭 보면 평상이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평상이나 정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서 평상 또는 정자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른들 보고서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 까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합니다. 감나무집 셋째 아들 저거 싸가지 됐다시 없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하면서 바로 얘기 나오죠. 그거 보세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냐? 국세고요. 그 다음에 국세고, 목적세고, 교농, 목적세고, 또 뭐라고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고요. 독립한 세금이 부과되는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얘는 지방세고요. 지방세고, 또 목적세고요. 자, 찌찌 목적세고 또 뭐다?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이게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를 보면 반사적으로 이게 떠올라야 돼. 자, 농어촌 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소리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해야지, 여러분들. 그래 나중에 이게 그렇지 않아도 기억이 안 남을 거, 그렇게 해도 금방 까먹을 건데 자꾸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자,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농특세, 자,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우리 세법에서 우리 조세 총론에서 조세 분류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가 해당한다. 부가세요.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국세 중에서는 자 어떤 게 있고요? 살짝 밑줄입니다. 이제 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밑줄. 지방세 중에서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해당합니다. 제가 항상 밑줄을 그을 때는 밑줄을 그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충 부동산 관련 본세와 부가세 있죠? 별 표시합니다. 표에다가 별 표시합니다.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다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별 표시 해놓고요. 자,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245페이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요.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게 어떤 거냐?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 시험 범위잖아요. 방대한 세법의 내용 속에서.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용어 설명을 또 좀 드릴 건데 아까도 얼핏 말씀은 드렸어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그리고 고기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이렇게 한번 목 운동부터 여러분. 목 운동. 아이고. 처음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힘드시겠죠? 반대로 돌립니다. 자,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좌로, 우로 돌리시고.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예. 아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내용은 어디 갔든 간에, 내용을 알아듣는 건 어디 갔든 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자,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몇 시간씩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본 기억이 까마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고 똑같아요, 공부도,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카페 산행 갔는데, 청계산을 갔습니다. 청계산을 갔는데, 완만한 코스로 갔어야 되는데, 코스를 잘못 들어가지고, 계단 많은 쪽 코스로 올라갔어요. 원래 청계산은 흑산이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동네 뒷산 같은 산인데, 말하자면. 근데 모르고 거기를 이렇게 계단 있는 쪽으로 올라갔더니, 운동 안 하다가 그동안 거기에 올라갔다 왔더니요, 제가 산에 올라갔다면 웬만하면 제가 안 배거든요? 근데 더 높은 산 올라갔다고 산에 안 배는데, 요번에는 갔다 왔더니 저 종아리 있는 데가 알이 좀 배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완하다가 하니까 또 역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여러분들 다 습관이고, 다 그런 평상시에 책을 좀 읽어놓고 이렇게 지적 활동을 했어야지 공부했을 때 쥐가 안 나지, 여러분요. 그동안 맨날 드라마만 보고 공부 안 하고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딱 하는 사람은요, 바로 탈납니다. 탈락. 바로 그냥 알 베는 것처럼 머리가 알이 배요. 그래서 쥐가 나고 앉아있는 것도 막 좀이 쑤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아유, 난 앉아있는 것도 좀이 쑤시고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냥 아유, 막 그렇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가. 자,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머리나 공부나 여러분 운동이나 똑같아요. 근데 알이 뱉잖아요. 근데 자꾸 있잖아요. 푸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운동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음에 그 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가뿐해요. 더 높은 산 올라가 보세요. 가뿐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 똑같습니다. 공부도 처음에 머리에 알이 배기고 자, 힘들고 버겁지만 계속 앉아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도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요. 특강 같은 거 할 때 10시부터 저녁 막 7, 8시까지 막 계속 하는 과목도 있는데 그렇게 앉아있어도 앉아있을만 해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다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여기 봅니다. 부동산 우리 활동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 보유 이용시부가 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시부가 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자 25회 시험 때 나왔던 것이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 시에 취득자가 납부하는 조세이다. 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예산 같으면 부동산 양도 시에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또는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에 이 세금이 부과되는 건지 보유 시에 부과되는 건지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은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논란은 있지만 등록면허세 취득 시에 부과되는 거로 기억하시면 돼요. 더 있지만 요 정도 두 가지만.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나중에 이제 더 추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더 추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양도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자, 부동산 취득 단계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세 또는 유통과세하는 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세, 유통과세하는 조세. 여러분 유통이라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유통 이렇게 왔다 갔다. 취득한다. 소유권이 취득한다 그러면 소유권이 오죠? 네. 양도한다 그러면 가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을 부동산 취득 단계,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양도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유통세 또는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보유과세예요. 상대적인 개념은 보유과세.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보유과세, 보유세예요. 자, 대표적인 지방세 중에서 재산 보유세, 재산세.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유통세, 보유과세요.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유통세. 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보유세.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45페이지 7번에 보니까 부동산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조세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통과세, 유통세. 보유와 관련된 조세를 뭐라고 한다?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취득 과정에 관련된 조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이 있고요. 이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로서 어떤 게 있다? 재산세, 그리고 그 한 줄 내려와서 중간에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3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로서는 자, 그 줄 끝에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등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금들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우리 부동산 세금들, 어떤 게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인지, 또 유통세, 보유과세 말뜻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 정도 오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조세 분류 배운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면, 자, 우리 시험에 중요한 세금들 5가지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이 중요한 5개 세목이요. 성격을 얘기할 때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냐, 우리가 기초인문과정에서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냐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냐, 이 성격을 얘기할 때 취득세든 양도세까지든 얘네들 전부 다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 나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 나오는 거. 스키다시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횟집에 가면 좋은 횟집 갈수록 밑반찬 스키다시 쫙 깔려 나오죠? 뭐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 자, 쫙 나오잖아요. 좋은 횟집 갈수록. 자, 그런데 비싼 횟집 갈수록 쫙 스키다시 나오는데, 저는요, 어떤 사람은 생긴 거는 마당새처럼 생겼는데, 저희 강의하는 동료 중에 생긴 거는 마당새인데 음식은 됐다시 까다로워요. 뭐는 안 먹고 뭐는 안 먹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생긴 거와 달리 눈에 힘 빼고 저는 생긴 거와 달리 음식은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그런데 다만 양이 많지 않아서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많이 먹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가 엄청 받을 때 아니면 거의 뭐 저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가리지 않고 먹고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횟집을요, 가면은 스키다시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스키다시를 제가 이제 누구한테 접대할 일이 있을 때 스키다시를 쫙 먹잖아요. 그러면 배불러가지고 정작 메인 메뉴 회가 나왔을 때 못 먹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맛도 잘 모르고 그냥. 거기다가 소주를 먹었다 그러면 저는 또 술은 좋아하는데 또 술이 약해요. 그래서 술이 약해서 한두 잔 먹으면 얼굴 빨개지고 또 자야 돼요. 거기다 조금 더 몸 피곤한 상태에서 술 몇 잔 들어가면 전 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카페 모임할 때도 그렇고 음식점에서 옆에서 방석 깔고 잤어요. 어디든 나이트클럽 뭐 합격자 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나이트클럽 가잖아요. 그 시끄러운 데서도 저는 자요, 그냥. 그래서 한 20분만 자잖아요. 30분 딱 자면은 그때부터는요, 이제 술이요, 밤새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들어가. 그때부터는 무조건 고. 근데 처음에 무조건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좀 먹고 먹으면서 뭐 스키다시 먹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메인 메뉴 나왔을 때 맛도 모르고 그냥 몇 점 먹어요. 그리고 매운 탕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잘 못 먹어요. 그리고서 나올 때, 제가 계산하고 나올 때 있잖아요.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계산할 때는 차라리 장어 같은 이런 걸 때를 가요. 장어 같은 건 바로 구워가지고 바로 싸먹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메인 메뉴를 바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장어 같은 걸 먹지, 횟집은 제가 안 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접대할 때는 갑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접대할 때는 뭐 그냥 가서 그냥 스키다시만 먹고 회 몇 점 먹고 그냥 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곳에서 예전에 단체로 수강생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을 일이 있었는데, 수강생 대표 되신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교수를 찾아와서, 교수님 혹시 저희 점심 때 시간 되세요? 그래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하길래 그래. 근데 한 수강생분이 대표분이 혹시 회 어떠세요? 회. 그러길래 뭐 이렇게 하려고 딱 했는데, 다른 한 수강생이 탁 끼어들면서, 야, 넌 수업 시간에 못 들었냐? 너 교수님 저 횟집 안 간다고 그랬잖아. 자, 수업 시간에 똑바로 들어야죠. 꼭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뭐 하나를 가르쳐 주면 꼭 그 어떤 수강생은 그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꼭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그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잘 들어야지. 제가 횟집을 여러분한테 분명히 묻습니다. 저는 횟집을 간다 안 간다? 갑니다. 어떨 때만 안 간다? 제가 계산할 때만 안 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혹시 횟집 갈 일 있을 때, 저 교수님 저 횟집 안 가. 그래서 우리끼리 가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횟집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요,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공통적으로 깔려나오는 성격이 있어요. 자, 봅니다. 여러분, 5개 이 주요 세금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얘네들 이 부동산 세금 5개는 자, 공통적으로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간접세.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다른 사람에 전가시키잖아요. 이게 간접세고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입니다. 이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예요, 목적세예요? 예? 얘네들은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와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한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목적세는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는 세금은 어떤 거 있었어요?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어떤 거? 교농, 지지 이렇게 해서 4가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독립세, 부가세요. 얘네들은 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부가세입니다. 그 부가세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원래 2가지인데 하나만 어떤 거? 농어촌 득별세. 농어촌 득별세. 국세고 위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인 세금 어떤 거 하나만 기억하면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세고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5개 주요 세목은 애들 종가세예요, 종량세예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들은 다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고 종가세일 때 세율은 정액세율이 정돼요, 정률세율이 정돼요?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되는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자 5개 주요 세목은 공통적으로 성격이 애들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세 분류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용어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 제3절 조세 용어정이 나오고 있죠. 용어정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고 246페이지 이런 것들 굳이 지금 여러분들이 막 용어를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는 거지, 그냥 뭐 줄 긋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 이제 다 설명을 제가 다 드리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강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다 배우게 되고, 다 알게 돼요. 247페이지 맨 하단에 15번 조세 징수가 있습니다. 조세 징수,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48페이지 보통징수, 특별징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양가로 16번에 가산세와 가산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247페이지 조세 징수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냐?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게 날라와요. 또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 요것이 또 이제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이게 시험에 또 나왔어요. 징수 방법. 27회 시험 때. 그 다음에 또 248페이지 가산세와 가산금. 양가로 15번 별표시. 그 다음에 248페이지 양가로 16번 가산세와 가산금 별표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우리가 이제 드릴 거예요. 자세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세금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 2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챕터 2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1월 달부터 배우게 돼요. 징수 방법이 이해가 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1월 달에 우리가 한 바퀴, 뒷까지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한 바퀴는 돌고 봐야지 납세는 성립, 확정, 소멸이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은 1월 달에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 다 끝났어요. 교재 넘기니까 254페이지 넘기니까 254페이지 넘기니까 지방세법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세 강론의 주요 세목들의 특징을 제가 이제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중요한 거지만 1월 달부터 배우고, 오늘은 이번 순환에서는 우리 247페이지, 248페이지 요 내용들, 징수방법, 가산세, 가산금은 이것은 조세 총론 요번에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잠깐 그러면 광고 하나 좀 드리고, 또 아까 카페 소개해드렸죠? 그럼 이번에는 제가 올해 1년을 어떻게 강의할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자, 수업을 또 보니까 원장님께서 보니까 뭐 광고할 게 오리엔테이션 할 게 있대요. 그래서 다른 과목 때는 안 하고 꼭 기다리고 있다가 세법 기다리고 있다가 내 수업 시간에 꼭 뭐 그런 걸 하더라고 꼭. 자, 그래서 수업을 좀 빨리 자 끝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원래는 1시까지 하라고 했는데 또 금방 그 오리엔테이션이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빨리 저기 하시라고. 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광고. 자, 어떤 얘기냐면 일정이에요. 제가 강의 어떻게 하냐면, 물론 원장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다 이제, 자, 어떻게 여러분 그 이끌어 갈지를 쭉 이제 일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세 번만 제가 좀 일정을 소개해 드리면요. 자,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자, 요 입문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8번 수업하면은 수업도 원래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일정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맞춰서 입문과정 하여튼 뭐 마음을 비우고요. 처음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다 그 1년 계획 속에서 수없이 매년 했던 대로 그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실력을 쫙 끌어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 11월, 12월은 기초 입문과정이고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그냥 세법은 용어를 좀 익히시고 용어 정리하고 용어 익히시고 그 다음에 조세부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배우게 돼요. 조세부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조세부가의 원칙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반적인 조세의 체계를 전반적인 조세의 습을 체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뭐 체계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세목들의 성격 같은 것을 한번 파악하고요. 조세의 성격 같은 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초입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12월을 마칩니다. 그래서 적응이 되시면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은 요 과정을 거치면 바로 1월부터 이제 공부가 이제 시작될 수 있어요. 1월, 2월 이제 기본서가 나오죠. 지금 입문서인데 이제 기본서가 나와서 기본서를 통해서 우리가 1, 2월, 3, 4월까지는 기본서로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합니다. 세법은요, 기본서를 통해서. 그래서 두꺼운 책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기본서, 기본 이론이고, 시험에서 여러분 60% 득점하려면 이 부분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3, 4월 때, 이거 기초 이론, 기본서 기초 이론, 기본서 기본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은, 오늘 배운 내용들은 용어라든가 기초 이론 이런 것들은 오늘보다는 이제 설명을 조금씩 생략해 들어가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1, 2월 달까지는 배워요. 자, 1월 달까지는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달 되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 상당수는 강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상당수 강의하지 않고 넘어가요. 기본 이론.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용어 설명이라든가 가장 기초적이고 배경적인 이런 것들을 처음엔 자세히 설명하지만 점점 갈수록 그런 설명은 줄어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배경적인 거라든가 용어 설명을 생략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동강 들으면서 제가 따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본 이론 가면은 이제 시험에서 이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시험에서 가장 합격하는데 기본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런 내용들 요 3, 4월까지 강의 내용을 잘 들었어도 어느 정도 득점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내년에는 안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가 27회 시험은 반드시 이제 중요한 어려운 내용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5, 6월 달에는 저는 요약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하려고 연락이 힘들었던 거 요약 정리, 압축 정리해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압축 정리해서 요약집으로 자, 5, 6월 달에 이제 심화 이론, 자, 어려운 내용들을 이론들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달, 8월 달에 문제집이 나와요. 그래서 세법은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요약집을 또 훑어줍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다시 한번, 요약집을 또 문제집 하면서 요약집을 다시 한번 또 참조할 것은 참조하고 이렇게 훑어드려요. 요약집을 이렇게 또 한번 훑어드리고. 자, 우리가 문제풀이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과정은요, 계속 내용을요, 심화시켜 나갑니다. 계속 내용을 심화시켜 나가고 넓히고. 그래서 배우는, 요 단계 거치면 다음 단계는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요 단계 거치면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계속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 갑니다. 그런데, 넓어져 가는데, 이제 언제 압축시켜 주느냐. 이렇게 공부를 요 정도 아카시아꽃 필 무렵 되면은요, 장미꽃 필 무렵 되면은 헷갈려요. 부분은 알아요. 이 부분. 그런데 막상 정보유사를 딱 보면, 그냥 헷갈려가지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지 뭐 헷갈려가지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세법은요, 제가 요 무렵 정도에 비교 도해세법이라는 특강을 합니다. 비교 도해식 세법, 비교 도해세법 특강집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내용들을 종으로 배우잖아요. 이제 저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게 종으로 배웠던 것을 횡으로 이렇게 쫙쫙 비교해 드립니다.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하는 내용들 강의를 특강을 통해서 나옵니다. 특강집이 나와요. 그래서 특강집을 통해서 비교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9, 10월 이제 마무리 과정 들어가면 우리 학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잘 오리엔테이션 소개해 드리겠지만, 요때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자, 문제를 계속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매일. 그 다음에 또 여기 요때 이제 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 그래서 세법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그랬어요. 요번에 또 합격생들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 어떤 수강생분들은 다른 사람 강의를 듣다가 제 강의 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요거 마지막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요거만 들었어도 자기는 거기에 다 나왔다 이러면서 합니다. 제 카페에 요번 기출문제 요약집, 제 요약집하고 그 다음에 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어디서 그 내용이 출제가 됐는지, 적중됐는지를 이렇게 참조 페이지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자기는 됐다 이렇게.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 처음 온 사람이 이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압축 정리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중간에 혹시 헷갈리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나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민법처럼 세법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흔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구원해 줄 것을 믿으면 이렇게 바탕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요 마지막 9시월 과정 2달 동안에 실력이 팍팍팍팍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실전 가시면 여러분들 세법은 무난히 아무리 내년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고득점 합격할 수 있는, 그걸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합니다. 특강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 이런 거. 안 듣는 사람들인데 안 들으면 또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이렇게 해서 세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치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요. 세법은 반드시 제가 또 특별히 또 구원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까지 일단은 진도는 오늘 요까지 하고 광고했는데,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복습을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전체 배운 거 복습하고 말미에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보세요. 고개를 들고 보시면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우리 부동산 세법,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소개해드렸고, 출제 비중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뭐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유통세. 그 다음에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 보유과세.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 우리 조세의에서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조세의에서는 뭐 조세가 뭐 이런 거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만 기억하면 돼. 세금 납부 이행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자, 지방세에서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어떤 것만 허용된다? 어떤 것만 물납할 수 있는 세금이다? 지방세에서 여러 세금들 중에서 어떤 것만 물납할 수 있다? 재산세만 물납할 수 있다 그러잖아. 재산세만, 다른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허용되는데, 양도소득세가 물납이 2015년도까지는 허용되는데 2016년도에는 입법 예고가 나온 것이 어떻게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자, 물납 규정을 삭제하는 그 규정이 입법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보류고.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라는 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허용되는데, 자세한 요건 나중에 배우고요. 말뜻만 알면 됩니다. 조세 분류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습니다. 그럴 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해서 알아야 되는데,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예요? 누가? 특광도, 특별시장과 관시장, 도지사,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 주체입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또 시험에서 직접세, 간접세 배웠지만 아까 복습했었잖아요. 근데 뭐 의미가 있는 것은 목적세예요.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자, 목적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주세는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주세를 뭐라고 한다?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 두 가지 어떻게 배웠어요?
교농 두 가지고,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는 어떤 거라고요? 찌. 교 어떤 거다? 국세 목적세. 교 어떤 거? 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자, 지방세 목적세 찌인데 이름이 지자로 시작하는 지방세가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 목적세인 것은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그 다음에 독립한 세금에 부과되는 세금, 부가세입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수세는 다 뭐라고요? 독립세. 그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하는데, 부가세. 자, 우리 국세 중에서 부가세 어떤 거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인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어떤 거? 농어촌 특별세. 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어떤 거? 지방교육세. 그래서 농특세 나오면 네 집 자식이다.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적 밑반찬 스키다시요. 절 보세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량세 적용되는 세금이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건수에 의해서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 어떤 세금?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나 변경등기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건당 6,000원 이런 식으로 말소등기, 변경등기, 자, 이런 것만 종량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배웠습니다. 오늘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247페이지 조세의 징수인데요. 자, 잠깐 끝내기 전에 마지막 멘트 한마디 남길 시간을, 자, 날릴 시간을 좀 잠깐만 주세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 여러분 하여튼, 처음 만나서 여러분 반갑고, 아까 얘기했듯이 끝까지 여러분 결심이 변치 않기를 당부드리고, 항상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합격을 응원하고, 제가 조언을 드릴 건데요. 아끼지 않고. 시험 전날 밤에 있죠? 시험 전날 밤에 올해도 그랬어요. 2015년 10월 24일 날 시험이 있었는데 10월 23일 날 밤에 제가 여러분이 곤히 늦은 밤에 잠들어 있을 때, 깊은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잠들지 아니하고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요. 이 시대 LA지의 왕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이 이번에 저 송도에서 저 공연한다고 저 카페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내 생각 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이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합격을 소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을 어떻게 알고요? 그 많은 사람들. 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고. 근데 맨날 1년 동안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앉는 자리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을 맨날 얼굴 보면서 항의하잖아요. 그러면 눈만 감으면 시험 전날 밤에 자, 눈만 감으면 소주 한 잔 마시고요. 마시면서 눈만 감으면 여러분 얼굴이 앞에서부터 한 자리 한 자리 얼굴이 착 떠올라가요. 얼굴이 싹 스쳐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을 제가 소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변치 않고 끝까지 내가 결심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겠노라. 그래서 반드시 이 17회 시험 어렵게 나오든 난 반드시 합격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요. 여러분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